주류와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속담을 그대로 보여주신 어느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로 관리직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기 회사에서 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수기 관리 매니저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그거랑은 좀 다르고요. 실제론 관리사라 부르지 않지만 편의상 관리사라고 지칭할게요. 보통 정수기 관리사에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주로 나타나며 일할 수 있고 시간도 자유로운 편이라 가정주부들이 많은 편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남자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비율이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다 여러 업종에서 남녀 구별이 없어졌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괜찮아진 편이라서 남자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젊었을 적에는 회사 생활도 했었지만 저는 왠지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이 관리사라는 직업이 약간의 자유롭고 시간에 구속받지 않아서 괜찮다. 특히 아침잠이 많은 나에게 직장 생활은 정말 힘든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아침마다 알람이 울리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고객의 집을 방문하더라도 제가 정성껏 케어를 하면 고객도 기분이 좋다고 하고 나도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상호간의 따뜻한 느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서 이 직업은 아주 만족스럽다. 더군다나 남자이기 때문에 관리하러 갔을 때 전등을 갈아주거나 변기를 뚫어주거나 간단한 일도 대신 해주니까 고객님들도 엄청 잘해주시고 사모님들이 먹을 것도 주시고 정말 재미있다. 특히 사모님을 만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데 꼭 그런 끼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집에 외간 남자만 들어왔다 하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사모님들이 은근히 많고 나도 그런 느낌을 지금까지 많이 느꼈다. 이상하게 계속 먹을 걸 준다든지 음료수 좀 마시고 가라든지 집에서 뭐 저런 옷을 입고 있나 싶을 정도로 야시한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런 식으로 추파를 던지는 사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믿음직스럽다면서 제 개인 전화번호를 받아가시려는 사모님들도 몇 분 있었죠. 이런 이야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결혼한 지 올해가 10년 차인데 집사람은 현재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법 연차가 많이 쌓였는데 결혼할 때부터 이 부분이 조금 스트레스이긴 했어요. 아내는 직장이 좋은 편이지만 저는 직장이 그닥 좋지 않아서 결혼을 할 때도 장인 장모의 반대가 정말 심했거든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저랑 와이프 둘이서 하는 것이고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한 데다가 심지어 집사람이 저를 졸졸 따라다녔기 때문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돼서 그런 스트레스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집에서 워낙에 입을 댔으니까 저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스트레스가 심했겠죠. 집사람은 결혼을 시켜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집을 나가 버리겠다고까지 하면서 완고하게 결혼을 강행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대로 결국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대충 분위기만 맞추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내 투쟁으로 얻어낸 성취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제 직장이 변변치 않으니까 이상하게 처가 찔걸 때마다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그때마다 집사람은 저를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따지고 보면 직장에서 받은 월급은 결코 제가 적지 않거든요. 바쁘게 움직이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직장이라는 게 월급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안정성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거니까 항상 제가 질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건 어쩔 수 없었죠. 아무튼 집사람은 확실한 제 편에서 지원을 해주긴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집사람은 직장이 괜찮지만 인물이 조금 별로라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만 제가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직장은 변변치 않아도 인물 하나는 남에게 절대 빠지지 않아서 어딜 가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저를 따라다니는 여자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를 해도 사모님들이 저를 잘 대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사람을 대면하는 직업일수록 인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득을 본 부분도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정수기 관리사를 하기 전인 대학생 때 일이긴 하지만 레스토랑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외모는 완전히 물이 올랐던 시기였고, 레스토랑에 오시는 사모님들 중에 제 단골도 있을 정도로 외모 덕을 많이 보고 살았죠. 사장님도 늘 제 덕분에 손님들이 더 오는 것 같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옛날 얘기는 이쯤 하고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곳이 가정집도 몇 군데 있고 회사도 몇 군데 있고 학교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정수기 고객 중에 저를 유독 좋아하는 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정수기 때문에 그 집에 갔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안마기를 렌탈하고 그 다음에 가니까 공기청정기도 렌탈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소개를 해주는 등 정말 저에게는 든든한 고객이 한 분 있었죠. 그 고객 덕분에 제가 뜬금없이 판매왕 후보까지 오르기도 했거든요. 저는 참고로 판매직이나 영업직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고장난 걸 고쳐주거나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통해서 구매하는 고객이 많으니까 제가 판매왕 후보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때 당시의 영업부서에는 도대체 제가 뭐하는 인간이냐고 소문까지 났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사면 그냥 관리만 하면 되지 왜 자기들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냐 하면서 말이죠. 시간이 지나서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그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 완전히 에이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적도 있습니다. 그 사모님은 제가 갈 때마다 차도 주시고 과일도 주셨고 너무 고마워서 지난해 봄 무렵에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겠다면서 말씀을 꺼냈더니 오히려 사모님이 밥을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사든지 간에 일단 약속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저는 일정을 조정하고 그날은 고깃집 방문을 최소한으로 하고 일찍 일을 마친 뒤에 그 사모님 댁으로 가면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사모님이 약속 시간보다 20분 정도 더 기다려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아파트 지하에서 기다렸는데 역시 여자들은 외출할 때 할 게 너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죠. 집사람과 평소에 어디 나갈 때도 항상 외출 준비하는데 시간이 늦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지 꾸미고 또 꾸미고 있다면서 괜히 속으로 으쓱거리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30분 뒤에 사모님이 화사한 모습으로 내려와서 제 차로 모시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자기 차로 가자고 하면서 차 있는 곳까지 갔는데 사장님 차는 외제차에다가 색상도 검은색이라 정말 회장님 차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안 어울리게 약간 스포츠 세단이었는데 이런 차는 마치 젊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동차로 보이더군요. 납작하고 넓은 차체는 엔진도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것만 같은 공격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타니까 의자도 엄청 낮고 좋았는데 역시나 사장님의 운전 스타일은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차를 탔으면 좀 밟아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딱 봐도 자기 남편 차거나 아들 차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당장 핸들을 뺏어서 제가 운전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냥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나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일단 사장님이 운전하는 곳으로 가만히 지켜보며 있으니까 시내를 떠나서 외곽지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을 보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가는지는 말도 안 하고 오늘 시간 좀 있냐면서 좋은 곳에 가자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은근히 기대를 하는데 자기가 단골로 가는 곳이 있는데 음식 맛이 아주 좋다면서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차로 1시간 정도 달려가는데 계절이 봄이라서 그런지 길가에는 벚꽃이 흔들리고 있었고 하늘도 파란색에다가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분홍색의 벚꽃과 파란색의 하늘빛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정말 벚꽃이 아름답다고 했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벚꽃도 아름답지만 나는 가치가 있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더 멋지고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들이대는 중년 여성의 말투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단골 고객이기도 하고 돈도 많아 보이는 데다가 사모님이라고 해도 나이 차이가 그다지 많을 것 같지 않아서 나름대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저러면 한 건 할 수 있겠다는 확신까지 생겼으니까 말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저는 이 사모님에게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많은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착한 곳은 전망 좋고 공기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넓고 길다란 강가에 위치한 그 음식점은 고급스러운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게로 들어가기 위해 올라가야 하는 계단까지 마치 궁전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때 시간이 점심시간이 좀 지났었는데 사모님이 미리 예약을 해서 금방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낯선 사람과 식사를 한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잘 사는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하고 식당을 다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법 센스가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자라면 이렇게 미리 고급 음식점을 예약해 놓는 남자에게 반할 것 같습니다. 앉자마자 곧바로 회가 나오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통째로 회로 먹은 것인지 아직까지도 물고기가 약간 꿈틀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신선한 회는 처음 먹어봤네요. 입안에 들어가도 음식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생물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쫀득쫀득하면서 특유의 신선한 냄새까지 나니까 이건 정말 예술이라고 생각했죠. 그 뒤로 장어구이도 나오고 해산물이랑 산나물까지 나오고 마지막으로 막걸리까지 한 잔이 나왔는데 이렇게 예술적인 한국 음식은 앞으로 살면서 몇 번 먹어볼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분위기에 취하고 음식에 취해서 그런지 막걸리와 와인을 함께 계속 달라고 하면서 여러 잔 마셨더니 은근히 취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모님은 차를 가져왔다면서 그냥 한 잔만 받아놓고 마시는 둥 하고 제가 마시는 걸 기다려줬어요. 얼굴에 취기가 올라오니까 저도 모르게 사모님께 수작을 걸기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정말 미인이라는 둥 나이를 먹어도 피부나 몸매 관리를 너무 잘했다는 둥 비행기를 좀 태워줬죠. 사모님 나이도 저보다는 많아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였고 아직 40대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죠. 솔직히 40대 여자면 정말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50대나 60대가 되면 확실히 중년 여성의 느낌이 들지 몰라도 40대는 30대 여자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인물이 반반했다 보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고 살았는데 저희 집 사람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언제나 조심스럽게 몰래 해야 하죠.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사모님께 어디 전망 좋은 곳에 드라이브라도 좀 하는 건 어때요? 람요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더니 사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를 유턴하더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강가를 따라 좁은 도로를 한참 달려가다가 바다가 보이고 정말 전망이 좋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했는데요. 차 안에서 먹다 남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밖을 바라봤는데 바닷물도 정말 잔잔하고 그 순간만큼은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드넓은 바다, 그리고 오늘 식사하면서 먹었던 신선하고 화려했던 음식들까지 그야말로 이곳은 천국이라는 느낌까지 들었죠. 저는 좀 더 노골적으로 취한 걸 티 내고 싶어서 운전하고 있는 사모님 손을 잡았는데요. 팔걸이 위에 올려져 있던 손을 덥석 잡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당황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손바닥을 뒤집으며 제 손에 깍지를 끼셨습니다. 순간 저는 불끈거리는 감정을 느꼈고 남자로서 갑자기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커져버린 무언가 때문에 간지러워서 손으로 조금 만졌는데 사모님이 하필 그 장면을 딱 보고는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잠시 제가 이상한 생각을 했다면서 추파를 던졌죠. 그러자 갑자기 길에 차를 세우더니 사모님이 제 손을 잡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뜨겁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했던 연인처럼 입을 맞추고는 서로를 끌어안았죠. 둘 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지만 사모님은 역시나 고수처럼 금방 안전벨트를 풀어버리고 제 안전벨트까지 풀어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아주 자유롭게 사모님을 뜨겁게 안으면서 입을 맞추었고 급기야 의자를 뒤로 확 젖혀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요. 눈앞에 바다가 펼쳐진 곳에서 저희는 마치 10년 동안 참은 유부처럼 서로를 뜨겁게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없어서 지나가는 차도 없었고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서로를 뜨겁게 안았죠. 게다가 차가 좋아서인지 쿠션도 좋았고 사모님의 몸놀림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네요. 경험한 어느 순간보다 황홀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어요. 평소에는 제 고객이었던 여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죠. 그 이후로 저희는 수시로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있는데요. 집사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수기 관리사로 일한다고 만났던 여자였지만 그 여자가 저를 판매왕 후보까지 오르게 만들었고 회사에서도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랑도 주고 그러네요. 저는 정말 전생의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걸 다 맞춰주는 이런 여자를 만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친구들을 소개해줘서 신규 고객도 많이 확보하고 정말 꼭 먹고 할 먹고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결혼도 한 유부녀인이 살면서 이런 기회가 얼마나 찾아오겠냐 싶어서 저는 이 순간들을 마음껏 즐기려고 합니다. 제 행동이 그다지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순간들은 제게 큰 의미가 있어요. 않고 집사람한테는 미안하다는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결혼을 해도 각자의 인생은 어느 정도 각자 살아가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즐기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 일과 짜릿한 일탈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것 같은데요. 각자의 인생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이루신 상황에서 이러한 일탈이 너무 길어진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탈도 길어지면 즐거움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도 항상 사연자님을 바라봐 주시는 아내분을 잊지 마시고 현명하게 행동하시리라 믿어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도 주리가 읽어드리는 설줄인 이유에 들러주실 거죠? 행복한 하루 되세요.